불황이라는 일본 출판계에 120여만 부의 출판고를 울리며 신드롬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바로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권위 있는 문학상까지 받은 불꽃을 쓴 작가는 소설가나 문학가가 아닌 마타요시 나오키라는 일본 개그맨입니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그저 그런 개그맨으로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기 위해 돌아다닐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개그맨이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미천은 독서였다고 마타요시는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2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다자이 오사무의 책을 좋아해 인간 실적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번책방을 드나들며 책을 읽고 처음 쓴 소설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살의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손종의는 임신한 아내와 딸 10억 원의 사업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쾌될 때까지 3년간 병원에 누워 약 4,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평생 먹고 살 지식을 얻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3년간 독서는 이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 소프트뱅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손종희 회장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묘마가 간다를 읽고 손자병법을 다시 읽으며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얻었다고 회고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주목받는 혁신적인 기업가입니다. 인류를 우주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은 때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상상력과 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책을 꼽습니다.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X를 창업할 당시 일론 머스크는 로켓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냐는 질문에 나는 책벌레였다. 나를 잡으러 올 때까지 서점에서 책을 읽었다.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지면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로켓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평균 하루 2권 정도의 책을 읽는 독서광이었으며 지금껏 읽은 책은 1만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를 읽으면서 이 전기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읽은 천재의 야망과 지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권의 책이 미래의 설계자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입니다. 미국 연예인 가운데 최대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녀가 있게 한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독서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인종차별과 성적 학대를 어려서 받았으나 새어머니의 도움으로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어린 윈프리에게 책 읽기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도 엄격히 시켰습니다. 훗날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엄마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키웠으며 그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지혜와 재치를 있게 했습니다. 리포터로 시작한 그녀가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윈프리 쇼를 통해 그녀는 재치와 세련된 교양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자원이 그녀가 읽은 책에서 나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 만나면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할 뻔했지만 괴로움과 고통을 독서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독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헤럴드 워싱턴 도서관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농장 너머에는 정복해야 할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책은 마야 앤젤로의 나는 세상 속의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안다였습니다. 윈프리는 이 책을 읽고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해 세상 속에 갇힌 자신의 삶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로서 하버드 대학교 응용수학과를 중퇴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학습열이 높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도서관에 파묻혀 책만 읽었고, 그만큼 나는 책벌레였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 시간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 라는 약속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내성적으로 자랄까봐 나에게 급사이를 돕게 시키거나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책이라면 무조건 사다 주셨다고, 그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유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일 나치 학살 위협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영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철도역의 짐꾼, 여행 세일즈맨, 접시 닦기, 웨이터, 페인트공,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칼 포버를 스승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와중에 온 힘을 다해 철학이나 인문 고전과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 홉스, 베르손 같은 천재 철학자들의 저작을 마치 고시 준비하듯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 입사해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철학서적을 비롯한 인문 고전을 읽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독서를 통해 얻은 남다른 의식과 사고 수준을 자신의 저서인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철학적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만약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금융의 항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기억력, 불성실한 태도 등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임 교사가 적은 아인슈타인의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사실 어려서는 열등생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진아였고 심지어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떨어져 몇 차례 시도하여 겨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형편없는 학점으로 별볼일 없는 학생이었고 졸업 논문도 가까스로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14살에 칸트를 만나서 인문학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17살에는 맥주가 아니라 칸트에 취하겠다고 맹세까지 할 정도의 인문학 독서광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인문학 독서에 빠져서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열등생에 불과했던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가 된 데에는 분명히 인문학 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하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말로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아틀랜틱 먼슬리 1933년 1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스필로 뽑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의 삼중고를 안고 인간의 신체적 불행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서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점자를 익혔습니다. 점자를 통한 독서량이 방대했습니다.
부천년 20세가 된 헬렌은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컬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나는 이제 농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화법이나 점자, 발성을 배워 정상인 이상의 지식을 얻어서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5개국어를 점자로 읽었습니다. 역사, 철학, 사회, 정치학까지 다양하게 섭렵하였으며 특히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문학 속에서 자신의 장애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나의 유토피아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따스한 감성은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미국 본토는 물론 해외에서도 강연 여행에 나서 맹인 및 신체 장애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로부터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조기 영재 교육을 받아 세계적인 사상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3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11년 동안 고전, 역사, 논리학, 수사학, 경제학 등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15살 때 이미 당대의 지식인 대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밀은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받았던 덕에 또래들보다 최소한 25년 이상 앞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문고전 독서는 뇌를 발달시켜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문적인 창조와 융합을 가능하게 해 철학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윈스턴 처칠은 조선아로 태어나 학교에서는 말썽꾸러기였고 학교 성적은 꼴찌였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품행이 나쁜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영어와 역사 과목만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의 해군 장관을 맡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이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진실되고 화려한 언변으로 영국 국민들을 단합시켰고 전장의 병사들을 독려함으로써 독일군의 영국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며 전후 스탈린의 소련에 맞서 반소 진영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최고 정책을 지휘했던 경험과 실천적 행동은 글을 쓰는데 무엇보다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처칠은 그 자신의 경험을 기초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선물해준 보물섬이 독서의 계기가 되어 하루 5시간씩 책을 읽었던 방대한 독서량과 깊이 있는 독서의 내공 덕으로 그의 저서 폭풍의 한가운데, 나의 청춘기, 제2차 세계대전, 50년 후의 세계 등은 수많은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어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꼴찌였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은 것이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그는 꼴찌에서 사관생도로, 군인에서 정치가로 대변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의 독서 리스트를 읽으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뀐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15세가 될 때까지 글 쓰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어 이웃집에서 책을 빌려다 읽어야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려온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자신도 워싱턴과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빌려 읽은 책으로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나간 사람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만큼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독서는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읽는 책이 결정합니다. 매일의 독서 습관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라는 마이크 모덕의 말처럼 평소에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책을 읽는 습관은 운명을 바꾸는 시발점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